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검은 모자의 마지막 그 절박함,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미넨 컨퍼런스의 시도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저께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2편, 그 관련으로 2편을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오늘 시작에 잠깐 러시아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본 영상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현 발레스, 제가 이분 라스네임을 제대로 발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BALES인데 베일스라 그러는지 발레스라 그러는지 HYON 폴스 네임이십니다. 이렇게 자주 슈퍼땡스 보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요새 슈퍼땡스가 좀 저기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뭐 한 분이라도 보내주셔도 감사합니다. 또 카카오뱅크에는 러블조 자주 보내주시고, 정소리님, 김채원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만화방송 그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그럼 러시아 얘기를 좀 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뭐 트통한테 이제 항복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죠. 그런데 그 관련돼서 블룸버그에 유출된 크레물린 내부 메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새 좀 말이 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다, 어떤 계산된 한 수다는 거죠. 그래서 푸틴과 그의 팀은 아주 달콤한 당근 같은 것을 내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무역이라든가 에너지 거래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달러 기반 결제로 복귀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뉴스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러우 전쟁 최종 결말을 위해서 태통이 너무 매일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그 흰모자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게임 띠어리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게 작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트통이 맨날 그랬죠. 내가 이거는 어떠한 협상보다도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다시 2기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이거 하루 만에 이 러우 전쟁을 끝낼 것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서 7개인가요? 전쟁을 다 종식시켰는데 그 협상이 아주 신속하게 잘 됐죠. 그런데 오히려 러우 전쟁만 이렇게 굉장히 시간을 끌고 잘 안 돼서 좀 속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것은 다 작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아까 하던 얘기를 하자면, 2022년 제재와 스위프트 제재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 퇴출 이후로 달러에서 나가는 거, 달러와 아니면은 죽음이다 이런 거를 외쳐왔던 러시아가 이런 방향 전환을 보이는 건 항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돈이 움직이는 쪽은 다르게 보는데, 이것이 협상의 일부고 협상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는 트통에게
트통 팀에게 7가지 경제적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 그러면 공동 화석 연료 사업, 천연가스 투자, 해상 원유 개발, 핵심 광물 접근권, 그리고 러시아 시장으로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특급 대우까지 7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안했어요. 경제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 달러 시스템으로의 재편입, 그리고 다시 달러로 에너지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의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러우 전쟁하면서. 그리고 석유 수출 문제, 그리고 트통이 인도와 중국 같은 구매국에게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2차 관세로 인해서 러시아 예산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메모는 달러로 들어가면 아까 말한 그 크레물린 내부 메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는 달러로 돌아가면 외환시장이 확대되고 국제 수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숨쉴 공간이 생긴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이 크레물린 내부 메모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제가 그거를 잘 인터프리트를 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중국과 브릭스 뭔지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그 브릭스 파트너들과 함께 구축한 중국과 함께 구축한 대체 결제망은 불편하고 되게 불편해요.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 없이 시스템을 유지할 만큼 빠르게 확장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푸틴은 달러가 여전히 전 세계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고 유동성 면에서 비교 대상이 없고 미국이 이를 장전된 총처럼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효율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 손실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하는 척을 하면서 러시아는 그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고 그거를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자본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고 모스크바와의 밀착을 꺼리는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워싱턴을 그렇게 떼어놓을 쐐기를 겉으로는 쐐기를 박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고전적인 수법이죠. 한 패는 이제 접는 척 하면서 나중에 판 전체를 먹는 어떤 일종의 전략 같은 건데 트통이 이 사람들이 5D 체스를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5차원의 창기판을 두고 있다고요. 트통이. 그래서 트통이 이제 하나 받아들일지는 큰 변수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미국 우선주의라 그래요. 그거를 외치는 지지층을 안고 있고 트통이 동쪽에서 추진되는 완전한 탈달러화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말라는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라는 브릭스 최대의 플레이어가 빠지게 되면 브릭스의 자국 통화거래 구상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브릭스 내부 거래의 67%는 달러를 피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탈하면 그 추진력이 꺾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최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뉴스를 조금 먼저 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디벨로프 되는 대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며칠 지금 이제 방송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거는 1913년에 페더럴 리저브가 연방준비제도 이후에 중앙은행에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법정 피앗마니, 법정 화폐가 부패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돈은 비밀 예산 작전, 증인 매수, 엘리트 구제금융 같은 데 쓰이면서 굵게 그렇게 3가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 협박도 하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써댔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재판이나 군사 재판을 피하도록 보호를 해왔죠. 제가 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은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 로스 어린이가 설계한, 로스 어린이 아시죠? 차일드. 로스 차일드. 아무리 써봐도 이 말 너무 아주 신통한 것 같아요. 차일드는 어린이란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스 어린이가 설계한 이 부채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정의는 공개 재판이 아니라 그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트모 같은 데서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것밖에로 방법으로밖에는 처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그런 거를 알리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공황이 어떤 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게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로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도 법정 화폐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지만 그때 돈을 더 찍어내면서 양적 완화라 그래요. 퀀터테이티브 이징, 뭐 이징이라도 하고 이즈먼트라도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들이 찍어내면서 임시 봉합을 했죠. 그래서 실버나 골드 같은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는 정밀 유도 무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정의가 사람들에게 어떤 정의가 실현되는, 그 정의가 실현된다는 뜻은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벌을 받는 걸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늦어지는 이유는 그의 힘모자의 무능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미군이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가 요게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딥스가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블랙아웃 정전을 시킨다든지 가짜로 그 폴스 플래그라고 그러는데, 그런 가짜로 어떤 그 큰 테러 같은 것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힘모자들이 이렇게 그런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의 조준을 해서 이렇게 되도록 소프트하게 큰 혼란을 최대한 막으면서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전 보안을 지켜주지만 그 사람들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뭐가 빨리빨리 안 되고 왜 빨리빨리 붙잡아가고 빨리빨리 벌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러한 대중들의 그러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유는 그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군이 경제 안정을 최선으로 두고 사람들을 스털업 시키는 거를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클론 얘기를 했죠. 왜 복제인간이라는 소리인데, 그 오류가 생기면 갑자기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생각했던 플랜보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빨리 조기 유출이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이 앞당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몰랐었죠. 우리는 글쎄 그런 클론에 오류가 생겼는데 어떤 사건이 생각보다 빨리 됐네, 이런 거는 그러한 오류가 나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빨리 조기 유출이 그런 오류가 생기면서 계획이 앞당겨졌었다는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로는 법정 화폐를 이용해서 반트럼프 작전을 자금 지원하는 그 시원주의 금융 네트워크가 있고, 이 때문에 그러한 그들이 아직도 그 자금을 그렇게 지원하면서
이쪽 흰모자의 그 어떤 추진해 나가는 거에 이제 그런 하나의 걸림돌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 이거는 뭐 사람들은 그 지금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를 모르죠. 잠자고 잠자고 있는 사람, 우리 같이 깨어 있는 사람들 말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리가 그 물 표면 위에서 우리가 오리를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밑에서는 그러한 평온한 그 수면 위의 모습과는 달리 엄청나게 그 발로 발짓을 한다 그러나 뭐 그래서 막 엄청나게 빨리빨리 그 자기 다리를 돌려야 그런 평온함을 물 위에서 유지하는 그러한 걸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어저께 제가 그 미넨에 이제 3명이 갔다 그랬죠. 이제 어제 하던 얘기 2탄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그 저쪽 검은 모자 애들의 절박함과 미넨에서의 마지막 시도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정도 붙이면 뭐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목은 제가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붙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3명 중에 힐러리 클린턴은 기존 질서를 집행하는 핵심 인물이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분위기를 등에 업은 서부 지역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OC는 오카시오 콜테스 AOC라고 약자로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원 의원은 공화당 내부를 갈라놓기 위해서 급진적인 대중 선동을 퍼뜨리는 인물로 그 자기의 각자 분야대로 임무를 맡은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오픈 소사이어티 같은 그 소로스 펀드 그 지원하는 그런 오픈 소사이어티가 재단 같은 띵크탱크의 연구소예요. 그래서 띵크탱크는 연구소란 뜻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실행 인력들이 전체 진행을 조율하고, 그러니까 띵크탱크 걔네들이 그 마스터마인드 그 계획을 세워준 거야. 얘네 3명한테 너는 가서 이거 하고 너는 가서 이거 하고, 그 계획은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같은 연구소에서 이 뭐랄까 그림을 그려주고 짜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진행을 걔들이 조율을 하고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어저께 얘기했죠. 그리고 비공식 합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설 경비를 배치한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냐는 게 뭐냐면, 비공식적으로 클로즈도에 그 어떤 자기가 합의를 이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별로 없죠. 옛날에 딥스가 힘이 강했을 때는 그것이 뭐 그런 것을 뭐 임플리멘테이션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트통이 전 세계에 수장으로서 거의 뭐 세계 대통령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유럽도 뭐 그렇게 호령호령하고, 지난번에 늘 얘기했죠. 베네수엘라 가서 군사작전 해가지고 그 마두로를 체포해 왔을 때 세계가 떨었다 그거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비하인드 더 도어 그 어떤 숨어서 비공식으로 합의한 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는 대서양을 넘는 정보 협력 관계로 이어지고 억눌려 있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2010년 클린턴의 미넨 안보회의 자금 흐름과 연결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그때 만들어진 권위적인 봉쇄 작전들은 이제 거꾸로 작용해서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얘네들이 지 발등을 찍는 큰 실패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런 뉴스가 재밌죠, 여러분. 요런 거.
예. 그래서 요런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면 아이고 세상에 미래남보회가 있구나. 근데 거기서 또 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그 애네들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봤자 뭐 이런 일이 되겠구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훨씬 더 픽처가 더 선명하게 그려지시겠죠. 그래서 숨겨진 계획의 핵심은 트통을 흔들기 위해서 몰래 뒤에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건데 언론을 총동원해서 트통 정책을 독재처럼 보이고 트통이 하는 걸 독재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걔네들은. 그리고 겉으로는 나토를 지키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 약속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도 세우는데 이런 계획은 애초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통이 제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얘기했죠. 지난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가 이제 거의 가짜 라이노고 스팁스가 심어놓은 사람 같은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미 그 트통이 그녀를 하원 의원인데 그만뒀죠. 그 트통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만뒀는데 그 방송을 또 제가 또 마지막에 그때 그런 방송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통이 그녀를 비난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속마음이 복수심으로 좀 차있다. 그러고 클린턴은 그 겉으로는 회의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정리를 주재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 같은 건 맡았지만 제가 어제 폴란드와 체코 장관들을 따로 만나서 트럼프의 기세를 막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일을 해봤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봤자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간의 주지사 미트머 얘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된 메신저 같은 걸 써서 몰래 연락을 했는데 통신 기록이 잡히면서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그게 들통이 나죠. 제가 그랬죠. 밀리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밀리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30년에서 60년을 앞선 거라 그랬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뜻이 그만큼 앞섰다. 그리고 그 앞선 기술로 이들이 얘기하는 걸 어디서든 누구와든 어느 장소에서든 얘기하는 거를 잡아내지 못할 그런 이메일이든 전화가 됐던 어떤 통신이든 다 힘모자들이 그거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암호화된 메신저를 해봤자지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스티브 배넌이라고 트통의 측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세상 사람 뭐 알다가도 모르지만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번에 앱스 파일에 공개됐을 때에 그 스티브 배넌 이름이 거기에 여러 번 올라왔죠. 그리고 앱스가 랑 그 사람이 사업 관계가 있었고 어떤 그 유럽을 통제하려는 그런 했다는 말까지 돌면서 여러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스티브 배넌이 이제 놀라웠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트통이 그 자기를 하나의 가운데 두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을 했으면서 트통의 측근이라고 소위 말하면서 트통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마이크 플린이라든가 뭐 패트릭 번이라든가 시드니 파워라든가 그런 사람 얘기 하나하나 다 얘기했죠 방송에서. 그러한 방송에서 얘기를 진작에 해 두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맥락이 같고 연결이 잘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트통이 그 사람들을 자기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결국 트통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흐름을 막으려던 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트통은
이들이 꾸며낸 얘기를 이미 폭로하면서 이미 알고 있죠. 트통이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 이거죠. 내가 옆에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그냥 나의 굉장히 로열티가 많으면서 내 친구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를 비난하고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그 친구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돈까지 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한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진작에 방송에서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넨에서 철통같이 막힌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트통이 완전 독재자야 독재자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서 중상모략을 하고 뒷담화를 한다 그럴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러한 그림자 이런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 트럼프 앞에서는 힘이 하나도 없고 이들의 생각이 힐러리 클린턴이 2010년 미넨 안보회에서 라브로프와 했던 거래 얘기는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착 시점을 일부러 흐리게 말한 것도 중요한 돈과 사람을 먼저 이동시키고 그걸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나타났죠. 그 미넨에 어제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저께 그 뉴스업의 다보스 포럼 가서 창피당하고 그 얘기는 했고 AOC가 그녀가 이제 그 국제무대에 굵직한 국제무대에는 지금 처음 나서는데 그런 국제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했을 때에 진보 쪽에 자금 쪽과의 연결을 서로 협력하는 이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협력했어라는 말로 근사한 말로 그런 말로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슬쩍 그런 근사한 말로 슬쩍 덮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3명 뉴섬, AOC, 힐러리 클린턴들 3명이 이제 미넨에 떴잖아요. 근데 그들의 숨겨진 계획에는 반 트럼프 말을 계속 퍼뜨려서 동맹국들 생각을 이렇게 길들이는 그런 일도 있고 비공개 자리에서는 어떤 기술을 넘기는 그런 약속도 만드는데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힘모자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주지도 못할 것에 대해서 헛된 약속을 그런 부도수표를 지금 이들이 내고 부도수표를 써준다 그럴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미넨에서 벌어진 이 촌극이죠 드라마.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제가 중요한 얘기고 이제까지 뭐 힐러리가 어쨌든 뭐 AOC 뭐 규빈 뉴선 갔는데 그래 어쨌단 말이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방송을 이런 정보를 접하면서 그래 어쨌다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항상 제가 합니다. 그죠? 제 스스로 묻고 답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테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테크놀로지라든가 어떤 뭐 경제 뭐 뉴스를 할 때에 앞에 말은 좀 못 알아듣고 복잡하지만 근데 그게 어쩌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중간 결론이라든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결론이 이건데 내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요 앞에 말을 요러요러한 말을 했구만 이렇게 알아들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넨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한 얘기를 왜 그럼 굳이 했느냐. 이제 미넨에서 벌어진 총극, 이 총극이지 뭡니까? 미국의 3명이 이제 대표 저쪽 애들 딥스의 대표단이 돼가지고 이제 뛰어가가지고 그냥 뭐
각자 맡은 역할들을 했다 그랬는데 어제 방송에서 그럼 왜 그랬냐? 제가 제목에서 썼듯이 궁지에 몰린 집단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 딥스들을 대표하는 요애들 엘리트저너들의 걔네들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고 깔려 있습니다. 트통이 이제 마저리 테일러 그린 같은 그런 라이노들을 정리하면서 이들 안에 있던 배신자들이 드러났죠. 제가 이 얘기는 방송에서 진작에 다 말씀드렸죠. 그 순간부터 대서양을 오가고 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가 대서양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대서양을 오가며 이어오던 이들의 연결은 트통에 계산된 압박 앞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죠. 트통이 아주 절묘하게 저들에게 그 균열이 생기게 했죠. 그래서 딥스가 내세운 계획은 기후 관련 토론회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연방정부의 흔들림을 막는 일자리 계획처럼 꾸미는 거였지만 통신 내용이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게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도 내가 웃음이 나서 내가 이렇게 웃습니다. 혼자 앉아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갖고 웃었다가 뭐 그냥 혼자 뭐 박수 쳤다가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이러는데 뭐 이거 다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방 정부의 흔들림을 막는 일자리 계획처럼 꾸미는 거였지만 통신 내용이 잡혔대요. 통신을 들은 거예요. 와이렛이 흰모자가.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실제는 뭐냐면 수백만 명이 일하는 취약한 업종에 타격을 줄 무역 갈등을 일부러 키우려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계획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뉴스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라나 방송의 묘미는 요런 데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납니다, 신나. 그다음에 뉴선 같은 인물은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누가 뭐 이렇게 각본을 써가지고 없는 얘기를 이렇게 뭐 묘하게 절묘하게 만들어서 누가 이런 얘기를 전해줄 일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흰모자의 그 정보력, 그 흰모자의 정보력은 어디서 나오냐? 어마어마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한 정보력이에요. 그런 통신을 인터셉트 한다 그러죠. 영어로 인터셉트인데 한국말로 뭐라나. 하여튼 이렇게 통신을 이렇게 갈취했다 그럴까? 뭐 이래서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애드립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면서 속으로 지들끼리 그러한 오히려 수백만 명이 일하는 취약한 업종에 타격을 줄 얘기를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얘기를 했더라 하는 거를 흰모자가 그거를 엿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뉴섬 같은 인물은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따로 모여 얘기하면서 캘리포니아를 연방과 따로 노는 존재처럼 세우려고 했는데 캘리포니아는 연방하고 상관없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인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 뉴섬이 가서 야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인디펜던트야. 우린 따로 놀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럽 EU 관계자들한테. 그리고 또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을 봉쇄해도 독일 연방경찰이 외곽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숨기지 못하고 이쯤 되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그것도 지들이 몰래 그 통신을 아주 뭐 암호로 이제 그렇게 서로 뭐 주고받고 했다는데 그런 게 하나도 그 보호가 되지 못하고 이게 흰모자한테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특별 임무라 그럴까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특별 임무같이 띄고 비넨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3명이 아주 뭐 엄청난 일을 딥스를 대표해서 갔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약점이 됐다 이거예요. 약점이. 그냥 가만히나 앉았으면 됐을 걸. 뭐 이래도 저래도 걔네들은 뭐 어떤 벌을 피하지 못할 애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점이 됐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기관을 여러 겹으로 세워서 정책을 맞추려 했지만 조작된 사건 속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없앤 기록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임무를 띠고 갔다가 오히려 딥스 쪽에 더 치명적인 그 해를 주는 딥스 쪽에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죠. 지발등 지가 찍었다고 그런 현 수준이 돼버린 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AOC는 유럽 그린당 쪽으로 클린턴은 동유럽 장관들 쪽으로 이건 어제 한 건데 뭐 또 여기 또 강조해서 나왔네요. 뉴섬은 UN 관련 프로그램 쪽으로 각자 임무를 분야를 다르게 해서 임무를 띄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사람을 더 갈라놓고 제도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랬지만 특통이 그걸 다 파헤치고 드러내면서 그들의 계획은 어떤 산산조각이 나고 진전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더 그 스스로 붕괴하는 데에 속도를 더 가속도를 내는 요소로 남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특통에 대해서 굉장히 가서 이제 막 험담을 하고 미국 대통령을 험담을 하고 유럽 사람들한테 가서 뭐 간교하게 한편이 우리는 너희가 한편인데 우리한테 걸림돌이 특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미국과 유럽 사이의 관계를 일부러 흔들어대고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자기의 이익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갔는데 그 대표단에 맞서는 반대 모임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그런 방해 운동을 했지만 그들의 약점이 영상 같은 걸로 잡히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결속이 더 약해지고 그들의 어떤 허점과 그런 데스퍼레이션 그러니까 절박함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됐다. 뭐 이러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트통이 뭐라 그러냐면 You gonna be tired of winning 그랬어. 너 하도 맨날 내가 승전보 소식을 전해주니까 네가 그냥 매일 승리하니까 너 그것 때문에 피곤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건 뭐 트통 뉴스 나오면 그냥 계속 승전보를 올리는 거예요. 승리. 그리고 쟤네들은 가서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뭐 그냥 하만이 가장 그 유대인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가진 음모를 꾸미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에스더가 이제 조카인데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를 그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냐면 하만이 지가 모르드게를 그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세운 어떤 형틀에 그 왕이 하만을 그 형틀에 그러니까 하만을 죽이는 형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계에 지가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방송에 댓글 아주 열심히 써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댓글을 쓰시는 모르드게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 그 필명이 모르드게인데 그 다른 그 유튜브에 가서 라나 방송 댓글에 가서 라나 방송을 많이 알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누가 나에게 그 분이 쓴 거를 보내줘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 분이 그 같은 이 필명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저희 댓글 자주 쓰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모르드게 얘기로 돌아가서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애들이 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하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계에 지가 빠져서 결국은 지가 만들어 놓은 형틀에 지가 죽게 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세 명이 급파돼 가지고 가서 했던 일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반 트럼프 공격을 쏟아내고 사람들을 생각을 길들이고 바꾸고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큰 해를 입을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신나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이 특통은 이제 이들이 가서 하고 있는 이 짓을 알고 그 이들이 내세운 계획은 기후를 핑계로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자원을 빼내는 건데 이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게 뭐냐면 스톨텐베르그, 폰데어 라이언, 티르크가의 연결이 드러나면서 이 복잡한 그물은 조금만 들여다봐도 버티지 못할 구조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들이 보안이 된 영상 연결로 실시간 조율을 했지만 사라진 증인들, 꾸며낸 일들이 앱스 땡땡 때의 썩은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균열이 점점 더 깨진 균열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끝까지 민회에 모인 이 집단이 트럼프의 기세를 막아보려는 시도를 했는데 헛수고가 됐고 그 여러 가지 실무자들이 그 재단 같은 걸 통해서 조용히 돈을 나눠 가졌지만 해외 계좌로 이어진 돈 흐름이 추적되면서 또 얼마나 그들이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인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요새 뭐 일만 하면 그냥 뭐 그들의 부패상이 드러나면서 뭔가 뭐 안 되네요. 지금 얘들이. 그래서 트통이 구축해 놓은 진실이라는 어떤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벽에 부딪혀서 사라지게 됐고 이들이 딥스가 요게 결론이 아주 엄청나게 좋은 결론입니다. 제가 요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결론이 뭐냐, 딥스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전 세계의 구조는 되돌릴 수 없게 산산이 깨어져 가고 있다. 이 아름다운 시 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소식을 어제에 이어서 2편으로 전해드렸고 내일은 제가 또 지금 국제 뭐 정세에 대해서 또 엄청난 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겨놓은 전쟁, 전쟁은 이겨놨는데 이제 전쟁의 과정을 저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과정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근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눈에 잘 보이게
이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라라방송 좀 퍼뜨려 주시고, 전에 뭐 5, 6만 명이 들었는데 지금 뭐 만여 명 들으시니까 나머지가 다 어디 갔는지, 제가 돌아온 거를 아마 모르시는가 봐요. 물론 뭐 사라져 가신 분이 있는데, 제가 뭐 옛날에 한번 아나방송 들으신 분은 제 방송이 약간 중독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계속 들으실 건데, 제가 아마 유튜브에 돌아온 거를 모르시지 않나 하는 말도 있고, 뭐 의도적으로 안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하여튼 뭐, 그러나 지금 들으신 분들만 더 늘 얘기하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신명나게 소식을 또 전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멤버 방송, 오늘도 mem버 얘기는 매일 광고하잖아요. 아직도 멤버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게 십시일반,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뭐 세 잔 이런 정도의 아주 소정의 액수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큰 물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라나였습니다.